그 리서치 펀딩을 한 게 먼로 인스티튜트였어요. 그게 벌써 오래전이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니픽으로 그 먼로 인스티튜트에 갔죠. 그 트레이닝을 받으러요. 근데 먼로 인스티튜트는 아시다시피 헤미싱크를 이용해서 명상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간 저의 관심거리가 양자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수학자도 될 수 없고 물리학자도 될 수 없지만 내가 그 개념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정말 요즘엔 제가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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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특별한 시간, 언제나 저희는 특별하죠. 저희가 2030 북살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그대들보다 젊으시다. 생각하는 유연성, 그 다음에 사고하는 통합력, 그거는 나이가 있으니까 가능도 하시겠지만 그걸 액션으로 바로 옮기는 힘. 그래서 맨날 두 분이 더 젊으시다. 정말 젊으시다. 그리고 또 이 마박사님이 또 저한테 기록적인 걸 남겨주신 게 저희 책추남의 이제 독서 클럽인 북살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4개월 시즌에 이제 한 시즌에 4개월로 진행이 되는데 4권의 레포트를 첫날 다 낸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 자연스럽게 자신에 관해서 우리 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요, 만 78세고, 슈퍼 시니어예요. 저는 1969년에,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남편을 만나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취직도 3년 하고, 그리고, 하우스와이프로 좀 일하다가, 계기가 돼서, 미국 정부에서 37년 그 후에 일하면서 그 다음에 2020년 말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의 제2막을 즐기면서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은퇴하신 게 아니라 바로 책추남 그리고 입학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투자 배우시고 바로 투자계를 바로 은퇴하시고 76세에 창업하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창업. 네, 이게 진짜 지금 창업하신 회사. M&K Research and Development. 네, 뭐 하는 회사죠? 거기요. R&D를 좀 돕는 회사요. R&D 네. 뭐 어디 하고 어떻게 R&D? 그러니까는 뭐 국제적인 것도 하고 네. 미국하고 한국도 할 수 있고 미국하고 베트남도 할 수 있고. 미 정부 일을 좀 이렇게 네, 정부에 커넥트해주는 네. 그런 회사시고 제가 알기로 또 우주산업 쪽에도 관여하신 우주산업 그렇죠. 한양대학에 지금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리가피 교수님. 후배님이세요. 나비스쿨 오셔서 두 분이 선후배라는 거를 한 2년 만에 확인하셨던가요? 네, 그렇죠. 저는 맞아요. 네. 이제 여쭤볼 여유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마박사님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냥 곁다리를 껴서 네, 저는 만 74세 이갑희라고 합니다. 저는 33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은퇴하기 전에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그래서 약 2년 명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담 공부를 한 거의 10년간 했고 그 다음에 21년부터 우리 코코치님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전공인 언어학의 세계를 넘어선 새로운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아마 계좌가 많이 부신 걸로.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계좌가 저희는 알죠. 맞아요. 네, 경제학을 하신 그러니까 코치님이라서. 그래도 이미 친구분들과 다르게 뭐 이미 앞서간다는 거는 뭐 제가 앞서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를 바라보는 안목과 것들이 많이 변하셨고 그것은 분명하시고 또 우리 이가피 교수님이 대단하신 건 여러분 혹시 행운사용법 아시나요? 저랑 이제 제 친구가 같이 공저한 행운사용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같이 쓴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배우겠다고 아들 친구에게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보통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이제 나이가 상당히 이제 이게 있는데 그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가지신 호기심을 위해서 배우시는 게 저는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나비스쿨에 어쩌다가 마 박사님은 2020년도에 그 유튜브가 한참 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책추남님 그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코비드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그런데 잠깐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책추남님이 그 책을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공이 전자기 때문에 그런 책을 갖다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책추남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서 와 이런 채널이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여튼 2020년 말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책추남님이 템플턴 1기 투자마인드 북살롱 투자마인드 그 북살롱을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계기가 된 거예요. 2021년 봄에요. 네, 마 박사님도 훌륭한 투자가십니다. 그 당시에 공부 딱 하시고 나서 투자는 내 적성이 아니라고 딱 자르시더니 오직 내가 잘 아는 하나의 종목에만 몰빵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종목이 대박 나셨죠? 뭐죠? 이거 밝혀도 되나요? 밝히세요. 밝혀도 된다고 허락받아. 락히드 마틴. 그렇게 저희가 그때 만난 이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고, 맞아요. 이제 마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을 이제 좀 계시던 시간을 이제 접고 저한테 거짓말을 또 하나 하셨습니다. 지금 원래 사시던 집이 한 700평 정도가 되셨는데요. 이제는 좀 작은 집으로 옮기시겠다고 얘기를. 그때 그러셨어. 네.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작은 집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더니 2,500평짜리로. 자, 그래서 나비스쿨 뭐 이렇게 멤버들 놀러 가면은 가서 앞에 텐트는 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뭐 비행기도 할 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아니 뭐죠? 카트 있죠. 네, 골프 카트 정도는 다닐 수 있어. 네, 미국에 가시면 워싱턴이시죠? 네, 워싱턴 DC 근처예요. 네, 마 박사님께 꼭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가피 교수님은 어떻게 나비스쿨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네. 제가 우리 코코치님 베스트 프렌드인 그 엄마하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2021년 초 1월 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때 네 아들이랑 그 책 같이 썼던 그 친구는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뭘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 그래서 보니까 책추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책추남이 뭐지?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은 유튜브를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카톡을 잘 못해갖고 친구들한테 막 야단을 맞고 그랬을 때 너는 왜 카톡을 씹니? 그래서 씹는 게 뭐니?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인데 하여튼 또 그 친구가 보내준 걸 처음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많이 듣고 저도 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책 읽는 일이 제일 즐겁고 편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네, 북튜버도 시작하셨었잖아요. 북튜버 했죠. 네, 우리나라 최고 언니 북튜버를. 네. 근데 요새는 또 공부가 또 다망하셔서 잠시 휴식을 좀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나비스쿨 오셔서 어떤 점이 좋으셨었어요? 혹은 어떤 배움이나 어떤 관점의 전환이 있으셨던 건지. 저는 그 나비스쿨에 오면서 제일 먼저 사실 즐거웠던 거는 젊은 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트 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즐거웠어요. 제일 젊으시다니까 자꾸. 피지컬 나이들. physically. 피지컬 네. 나이들이.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더라고요. 난 그게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우선 나도 조금 오픈 마인드라서 그 젊은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냥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정말 좋았어요, 그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왕언니지만 그렇게 왕언니 같이 느끼지 않고 그냥 그 뭐죠? 파트 같아요. 그 커뮤니티의 한 파트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마 박사님은 수영하시고요. 드럼 치십니다. 드럼도 피아노도 치시고 배우십니다. 피아노도 배우시고 진짜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래서 장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가서 맞아. 네. 그렇죠. 거기 배울 때 다 젊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나이가 피지컬 나이에 대해서 별로 사는데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가피 교수님은 어떤 게 같이 나비스쿨 오셔서 재밌고 우선 제가 그때까지 알고 또 공부했고 나름 뭐 열심히 그 분야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가 있다는 걸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북살롱 할 때 첫 번째 제가 혹시 당신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좀 나랑은 먼 세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원래 사실 내가 가진 어떤 그 소울, 영혼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편이고 그리고 이제는 명시적으로 정말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잘못 들으면 이단 나비스쿨은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따라서 더욱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된 게 감사하고요. 네,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식적인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마 박사님. 미 정부에 직접 지원을 받아서 그 로버트 먼로 연구소라고 사실은 맞아요. 그 영성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네. 저서에 보면은 사실 종종 등장하는 그 먼로 연구소를 직접 미 정부의 지원을 받으셔서 갔다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 얘기들을 좀 한번 좀 듣고 싶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또 얘기 주셨던 게 거기를 가기 전과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이걸 바라보는 그것이 바뀐 완전 전형적인 과학자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네.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정부에서 37년 일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상당히 유니크한 정부예요. 특히나 과학에 대해서는 기초과학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 과학이나 그러니까 뭐 우주과학이나 정신과학이나 뭐 하여튼 그쪽에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은 과학 쪽을 기초과학으로 펀딩을 하거든요. 기초과학 펀딩을 하는 뭐죠? 오르가니제이션도 크다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펀딩을 한 게 리서치 펀딩을 한 게 먼로 인스티튜트였어요. 그게 벌써 오래전이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니픽으로 그 먼로 인스티튜트에 갔죠. 그 트레이닝을 받으러요. 근데 먼로 인스티튜트는 아시다시피 헤미싱크를 이용해서 명상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헤미싱크를 아마 독자들이 모르실 거예요. 헤미싱크는 뭐냐면 그 브레인 웨이브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를 인위적으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쪽 귀에는 어떤 프리퀀시를 넣고 다른 쪽 귀에는 다른 프리퀀시를 넣어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트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스테이지에 그러니까 스피리트 그 스테이지에 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티튜트에 가기 전에 상당히
그러니까 뭐 프랙티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우선 뭐 몇 달을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 몇 달을 했죠. 그러니까 새벽 말하자면은 새벽 한 4시쯤 아무도 없을 때 그 헤미싱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프랙티스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 뭐 귀신이 나오나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프랙티스를 하고서 그 몬로 인스티튜트에 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과학자라서 별로 그런 스피리추얼 월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몬로가 로버트 몬로죠. 그분이 살아 계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하고도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캡슐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캡슐에서 개인이 자는데 아침에 무슨 뜨거운 무슨 에너지 같은 게 목을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밥 몬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보는 오르가나이저래요. 와, 나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정말 something else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 맥스웰이라는 그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밥 몬로한테 혹시 맥스웰하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체스를 둔 적이 있대요. 그 사람 out of body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체 이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out of body experience. 네. 우리 박사님이 해외에 사실 한국보다 해외에 산 시간이 훨씬 길으셔서 맞아요. 영어가 단어가 더 익숙하신 거라서 그건 여러분께서 조금 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듣고 그때 거기 갔다 와서 그 인스티튜트에 갔다 와서 상당히 샤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영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는 정말 과학자로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이 맑아지니까 앞에 가는 사람, 길거리에 가는 사람의 앞이 과거하고 미래가 보이는 거 있죠. 이건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이 생에서 사는데 이 생에 충실해야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영을 봐.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거는 경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꿈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꿈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벌써 30년 한 20년쯤 지났나? 그러니까는 전 다시 미국에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몬로 인스티튜트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와우. 네. 여러분 참조로 얼마나 그 과학적 배경이 많으시냐면 전공이 총 3개신가요? 네. 어떤 거 하셨었죠? 화학하고 그다음에 재료공학, 그다음에 전자공학. 세 개에서. 이 3가지로 해서 철저하게 과학자로서 사셨고 평생 과학자로 사셨는데요. 이 미정부가 지원하는 정신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네. 펀딩을 거기다 준 거고 네. 그 과학자들을 거기다 파견해서 네. 그것들을 검증하는 네. 그것을 겪고 나서 전혀 그 전에는 이런 관점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들 아직 개발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우선 이퀴프먼트 같은 거 있죠. 무슨 디텍터 뭐 이런 게 더 발전이 돼야지 그런 예민한 거를 디텍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수준으로는 그런 게 있어도 디텍트를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더 발전해서 더 센시티브한 그런 이퀴프먼트, 디텍터, 그러니까는 지금 프리퀀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코 허츠 뭐 이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를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이퀴프먼트를 만들면 아마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럼 관점을 크게 바꾸는 과학적인 세계만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물질 세계만 집중하시다가 그 경험을 통해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근데 그 뒤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다른 포인트를 영향을 준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원하지 그거보다도 저기 위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지? 그러니까는 그 책추남님이 그랬죠. 내가 뭐를 원하는 걸 묻지 대신에 말고 인생이 너한테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를 원하는지를 알아라. 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오픈 마인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걸 우주 리듬을 따라 산다고 표현하던, 내려놓다고 얘기하던, let go라고 얘기를 하던, 근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자, 이가피 교수님은 또 어떻게 어떤 너 박사님처럼 인생의 어떤 뷰포인트가? 저도 사실 뭐 그냥 최근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북튜버를 잠깐 쉬는 동안에 사실 개인적으로 그 호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들을 다 모아서 읽고 그걸 읽고 나니까 하버드 호흡법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시와 그 타이밍과 그 목적에 따라서 이 호흡법이 다 다른 거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간 저의 관심거리가 양자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수학자도 될 수 없고 물리학자도 될 수 없지만 내가 그 개념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정말 요즘엔 제가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몬로 인스티튜트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사실은 양자 물리학이 거의 증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조금만 그러니까 확대하면 그런 정신세계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양자 물리학 책을 읽기에 바쁜 중에 있습니다. 네, 저 책춘하면서도 이 너무나 좋은 인문학이 좋은 책을 블립이라는 책, 그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꼽히는 블립이라는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양자의학이라든가 이제는 양자 패러다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양자적인 패러다임이 관점을 바꾸게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참 그게 우리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활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양자 물리학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900년 12월 14일이에요. 100년이 넘은 그러니까 거죠. 125년이 된 거예요. 이제야 근데 우리가. 근데 그 기준은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의 그 논문 발표일이 1900년 12월 1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ኳ텀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일로 보면 125년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죠? 슈레딩거의 고향이 한 그 사람의 그 파동 방정식을 기준으로 하면 그건 1925년이라서 100년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년이든 125년이든 다시 10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이해하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전공을 하든 그건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응용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게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프랑크 상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해를 다 포기했고요.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두 번째, 우주 만물은 에너지니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 이거 자체 세 가지면은 저는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분명히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오히려
보통 사람한테는 일반인한테는 좀 이해가 더 갈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물리학을 하고 그런 사람은 퀀텀 메카닉스라는 걸 했는데 그거는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수학이지 뭐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이해 못하는 수학이 아니 나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퀀텀만 나오면 이게 뭐죠? 경직이 생기는 거죠. 트라우마가 퀀텀 맞아. 트라우마가 이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는 책추남님이나 우리 이가피 교수님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념만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 하지만 그게 직접 들어가면 직접 들어가면 이게 그냥 끔찍한 이게 경직이 수학이지 뭐. 생겨.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퀀텀 메카닉스라 그러면 나는 큰 말을 크게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퀀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유사한 개념이 이제 진리의 세계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추남에서 소개드릴 때도 5가지 뭐라 그럴까 필터링을 한 게 첫 번째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혼돈스러워서 그걸 정리해간 게 이런 방식이죠. 정말 인류의 역사상 불변한 이야기냐. 두 번째 그것이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성을 지니는가. 맞아요. 그리고 이 필터링을 지났을 때 세 번째 이것이 내게 자유함을 주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희망을 주는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채널 3,500개가 넘는 그 모든 메시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안에 가짜나와 진짜나가 있다. 애벌레와 나비가 있다. 그리고 미운 오리새끼와 백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걸 진짜 이해하게 됐을 때는 우리 삶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언제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강하게 행동하면 그게 좀 그쵸. 내 전공 분야는 잘 알아야겠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바디, 그다음에 서틀 바디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60분법으로 나눈 것까지 봐서 와 머리 터지겠다. 그냥 나는 3분법으로 족하다. 애벌레, 나비, 그다음에 그 나비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다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접근하기 쉽고 실행하기 쉽게. 그래서 살아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연결해서 또 과연 두 분께서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혹은 지금 이 정도 살아봤더니 우리 더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또 두 분 다 워낙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또 하루에 어떻게 이 삶과 이 걸음부터 사실 두 분이 뒷모습 보면은 나이대의 걸음이 아니시거든요.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삶을 즐기시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연결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